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16일, 17일 일본 방문 소식입니다. 네, 어제 우리는 서면으로, 일본은 회견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의 초청으로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고 하는데요. 네.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확정에 이어서 방일까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방일 취임 뒤에 처음이라고요? 네, 일본 측은 실무 방문일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미국 방문 때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의 국가 방문이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 등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한일 정상이 마주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약식회담, 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회담 속의 양자회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일본을 가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왜 처음이지? 이런 생각이 든 네. 거군요. 자,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에 또 함께 간다고요? 네, 연초에 중동 스위스 순방 때 동행했던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 함께 갑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네. 또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포함됐던 이야기죠.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 전경련과 게이다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면서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 어떤 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법률안은 민주당의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 의안과에 제출을 했고요. 예.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특검 법안이 15명만 이름 올린 걸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로 불거진 내홍 여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숙려 기간을 위해서 임시 법안을 발의한 거고 협의 이후에는 최종 특검법에 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김 여사 특검 법안. 그게 꽤 됐어요. 지난해였죠? 맞습니다. 당시 특검법에는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는데 네.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힌 겁니다. 예. 이게 특검 추진 시기,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예. 특검 대상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민주당의 이번 특검 법안을 보면 예.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특검 법안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네, 사실 정의당은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을 하다가 지난 7일에 이제 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좀 바뀌었죠? 네, 다만 민주당 안과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네. 앞서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사실상 단독 추천권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다는 점이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의 차이입니다. 예. 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 아니다.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직행하자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요. 예. 협상 과정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불편하겠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내홍 수습용 아니냐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군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그때 첫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서가 있었다고 하죠? 네, 6쪽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 남겼다고 하는데요. 예, 예. 유서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받아 억울하다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확한 구체적인 유서 내용은 현재 유족이 유서 공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숨진 전모 씨 어떤 분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지사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고요. 예. 성남시장 시절에도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로 자리를 옮겼는데 예. 이 대표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 당시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이번이 벌써 5번째라고요. 맞습니다. 재작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또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고요. 예. 지난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인물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 내놨죠? 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수원 현장 최고위에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와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요. 예. 먼저 자신이 만났던 공직자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유능했던 전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복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증거를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요. 또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으면요.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또 희망의 전화 129 등에서요. 24시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구 소식인데요. 네. 어제 호주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야구 대표팀이 WBC 첫 경기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 비교적 약체로 꼽히던 호주에게 일격을 당했는데요. 예. 투타 모두 아쉬웠습니다. 투수진은 홈런 3방을 맞았고요. 예. 타선의 응집력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7득점을 뽑아내면서 공격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는데요. 강백호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주루사를 당했습니다. 2루타 뽑아내고 이제 더그아웃을 보면서 환희의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그 사이 이제 강백호를 태그를 했고요. 호주 수비수가 2루수가 발이 떨어진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을 하면서 심판진이 당초에는 세이프를 선언을 했지만 결국 비디오 판정 끝에 아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철저한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패배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네덜란드 1차전을 내주고 탈락을 했고요. 이 당시 이제 준비 부족이었다라고 했고 예. 이스라엘의 덜미를 잡혔던 2017년에는 방심하다 경기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전에 어떻게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한국야구위원회가 철저하게 전력 분석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네, 아직 경기는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라운드는 리그전이기 때문에요. 호주와 일본, 체코, 중국 이렇게 한 조를 이뤘기 때문에 일본, 체코, 중국과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 이제 3승 1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2라운드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의 상대인 일본 경기 어땠습니까? 어제 중국을 상대로 8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도 화려한 WBC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예. 이 선수가 이제 투수와 타자가 모두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3번 타자 겸 투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공수 모두에서 자신이 왜 슈퍼스타인지 증명했습니다. 어제 특히 야구는 8이라는 숫자가 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자, 일본의 기세도 그렇고요. 전력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 이 WBC만 하면 또 일본을 상대로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2009년 WBC에서 다르비슈를 상대로 1회부터 석점을 뽑아내면서 4대1로 승리를 하고 네. 경기가 열린 이제 펫코파크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다만 이번에는 일본의 전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벤치의 냉철한 판단까지 필요합니다. 일본을 제압하면 8강 진출에 청신호를 켤 수 있는데요. 이미 호주에게 져서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잡고 체코와 중국 모두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일전 그 라인업은 어떻게 돼요? 일단 오타니 쇼헤이가 중국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왔기 때문에 선발 투수는 오타니가 아니라 바로 다르비슈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5승을 따는 베테랑이자 예. 지난 WBC 2009년 WBC에서 우리가 상대한 바 있는데요. 예. 우리는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로 낙점을 했고요. 일본전 오늘 저녁 7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또 일본 얘기해서 좀 그 일본 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대통령 방일 얘기해서 그랬는데 그 3자 변제 방식 해법 내놓은 그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일본 언론을 통해서 16일이나 17일쯤 한일 정상회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뭐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일본 언론이 우리 한국 기자들보다 취재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용할 건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우리 기자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뭐 팩트를 적절히 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